올해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인데요. 올 한 해 대구의 시정 방향,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나마 지난해 시정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으시죠? 네, 작년 한 해 돌아보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큰 유행을 겪은 그런 도시로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혹독한 악몽을 꾼 것처럼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돌아보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참 잘 극복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K-방역이 잘 됐다. 이거는 대구 방역의 성과라고 봅니다.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면은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하고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그러한 희망의 한 해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개인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우리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하면서 대구는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다시 철회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역 수칙은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는 전국이 공통입니다.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업 시간을 몇 시까지 할 거냐는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수칙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감염병 전문가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대구 시민들은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 상태도 상당히 안정화되기 때문에 밤 11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고 나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다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아마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대구처럼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것이 이제 중앙대책본부에 올라가니까 중대본에서 이거 전국 공통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 6시에 갑자기 전국 공통사항으로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건 또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연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쉽지만은 저희들이 다시 11시에서 9시로 이렇게 제한 줄였습니다. 아마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혼란스럽고 상심이 크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민생경제 올해는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지표로는 지금 수출도 호전되고 있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은 소비도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있고요. 잘 되는 몇몇만 잘 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은 어렵습니다. 올해는 초반기는 저는 견디는데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지금 본 예산과는 별도로 지금 빨리 추경을 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또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도 대구 행복페이를 3천억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1조를 발행하고요. 또 자영업자들 중에 마케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배달 앱을 만들어서 마케팅과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구시가 올해도 작년 이상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견디면은 저희들이 지금 복원되는 한 9월, 10월 달 되면은
백신 접종으로 우리가 서서히 코로나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준비도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도 준비를 포스트 코로나 준비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신년사에서 대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는 겁니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민들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디는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5+1 우리가 신산업을 통해서 산업 구조 혁신을 하는 것, 이 신산업 분야는 사실은 해마다 2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구의 주력 산업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한 5년 더 집중하면은 이런 물산업이나 로봇 산업이나 의료 산업이나 미래형 자동차가 대구의 주력 산업이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공항을 옮겨서 후적지를 개발하는 공간구조 혁신에도 올해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한 해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SOC,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 부분들을 제대로 빨리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산업선 철도나 이번에 작년 연말에 이 예타를 통과한 대구 엑스코선 등 어찌 보면은 물류와 그리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도 올해는 이 부분들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 문제, 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행정통합은 사실은 경제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행정도 이제는 규모의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모두 다가 메가시티로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생존하고 번영하려면은 저는 행정적으로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수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행정통합은 시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시도민들이 선택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도민들이 빨리 하자,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논의를 더 하자라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